지난주에는 시총 상위주 가운데 SK하이닉스가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오늘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부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IRA 관련해서 하위 규정이라고 불리는 가이던스가 곧 발표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부담감을 갖는 걸까요? 환율이 문제인 걸까요? 관련한 이야기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현대차의 하락은 뭐 어떤 부담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걸까요? 일단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IRA 가이드북이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우려, 그다음에 이제 일부 발표 내용들이 지금 보면 기존과 동일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오늘 좀 모멘텀이 좀 더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뭐 실적은 여전히 4분기도 괜찮게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실적과 주가가 거꾸로 가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좀 모멘텀이 좀 문제가 됐다, 뭐 수급이 문제가 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미국의 포드도 지금 뭐 경쟁사 중에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점유율 이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포드 우리나라 이제 1, 2등 현대기아가 합쳐서 1등을 하고 있다가 지금 2등으로 내려온 이유가 포드가 1등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포드 주가는 좋냐? 포드 주가도 금요일 날 6.9%가 빠졌습니다. 맞아요.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전체 업계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영향도 이제 이때까지는 좋았지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예약 대수도 많고 자동차 출고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 할부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소비의 둔화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고요. 현대차만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드는 고점 대비 우리나라 비슷하게 1월 달에 고점을 작년 1월에 고점을 만들었는데 그때보다 50% 이상 더 빠졌습니다. 맞아요. 물론 신저가를 먼저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올라와 보이지만 사실상 거의 현대차보다는 더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은 배터리 업체들이 갑이고 뭐 자동차 업체들은 약간 을 같은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자동차가 판매 대수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 생산을 이제 하고 있는 과정에 소비가 주는 약간 좀 모순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좀 자동차 업계 전체가 그냥 좀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진한 움직임, 경기 침체에 따른 이미 소비재의 수요가 좀 많이 얼어붙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 있어서 이걸 더 얼어붙게 만드는 건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던 IRA 관련된 하위 규정, 이 내용을 보니까 뭐 전기차용 배터리, 광물, 부품 조건 등이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내용들이 안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세부 규정이 이제 명확하지 않고 약간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부라든지 재계가 이제 협상을 벌이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로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쉽사리 바뀌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법안에 이제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나면 이 법안 자체는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행령,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행령에 해당되는 세부 규칙들이 조금 우리 쪽에 유리하게 뭐 법안은 두고 뭐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생각보다 좀 지금 분위기로서는 좀 아직은 바꿀 그 큰 틀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 내 또 내부적인 사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포드가 주가는 빠졌지만 이쪽에 근무하는 이제 인력들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기존의 민주당을 좀 벗어났던 세력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많이 정치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조지아주 공장을 투자 철회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미국에서 IRA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리한 입지 안 주면 현대차도 투자 안 하겠다 뭐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는 건가요? 일단 이제 그 현지 공장의 부사장격이 이제 후드 부사장이 이제 발언을 한 게 파문이 된 건데 사실 현대차 관계자들은 뭐 사실 이게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좀 과도한 해석이지만 이렇게 해석이 나가기를 사실은 현대차는 좀 기대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 내 일자리를 늘려주는 걸 원하고 있는데 투자를 더 해주길 원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까지 와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건다라고 하는 거는 현대차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배반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면서 좀 이렇게 그 세부 규칙들이 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포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주가를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주가가 팬데믹 때 이제 6만 5천 원 선까지 빠졌다가 28만 9천 원 선까지 거의 30만 원 육박하는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이제 반토막 정도가 된 건데 지금 상태,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라고 좀 보시나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네. 작년에 오히려 이제 현대차 실적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매출액도 사실은 정체였고 네. 영업이익은 좀 올라오긴 했지만 기존에 이제 좋았을 때 물론 이제 2021년도 최고로 좋았다고 그랬고 2020년이 최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2020년에 최악일 때 오히려 주가는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1월이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21년도에는 실적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거기에서도 한 30% 더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많은 충당금 이런 것들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주가는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선반영이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포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 똑같이 우리 이제 현대차랑 똑같이 같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고요. 네. 작년 1월 달에 오히려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포드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 실적을 반영해서 미리 좀 뭐 많이 빠졌다. 근데 뭐 가치 측면이라든지 뭐 PER, PBR 다 따져봐도 사실은 지금 현대차, 기아 다 모두 싼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을 보면 사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사야 되는데 모멘텀이 조금 아직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모멘텀이 뭔가 붙은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수요에서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IRA 관련해서 뭔가 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제일 시나리오상 베스트인 거죠. 근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늠해 보기는 좀 어렵죠. 예, 어렵고 이제 물론 이제 3년 유예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또 돌파하고 만약에 승용차가 안 된다라고 하면 상용차라도 친환경 차들은 국내에서 만든 것들은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뭐 그냥 북미 생산 기준을 좀 완화해주면 좋겠다라고 미국 내 생산 기준을 완화해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의 바람이고 네. 미국 내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악도 항상 고려하고 그쵸.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이제 이거를 뭐 이게 발표되면 그때 보시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최악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발표가 만약에 정말 세액공제 3년 뭐 유예, 2년 유예 어쨌든 그 기간은 어떻게 됐든 유예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추세의 완전한 전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추세의 전환보다는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반등?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게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 실적을 또 한번 보겠죠. 이제 네. 판매 추이, 자동차들은 또 이제 쉬운 게 판매량이 월 단위로 계속 집계가 되기 그쵸. 때문에 그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이제 EV6나 기아나 이제 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 대수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3월 이후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돌아서는다는 느낌이 들면 또 주가는 또 생각보다 다를 수 있다. 결국엔 이제 지금은 이제 현대차는 현대기아는 실적보다는 향후에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MS를 차지할 수 있느냐. 뭐 그다음에 얼마나 시장을 좀 독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다행인 건 그래도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조금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된다라고 하면 네. 한 뭐 2년에서 3년 정도 유예만 나온다라고 하면 현대기아는 뭐 사실 주가는 반등 이후에도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가 기아 아닌가요? 현대인가요? 현대 맞죠? 네. 이 인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네. 하고 심지어 올해 최고의 차로 이걸 꼽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발표됐었던 뉴스를 보면은 판매량이 또 살짝 부진하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일단 뭐 판매량이 약간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점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EV6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판매량이 좋았었고 그쵸. 근데 이것도 같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차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보조금의 문제죠. 사실은 이게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보면 7,500달러,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차가 좋아도 사실은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굳이 그거를 살 수는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경제 주체들은 항상 합리적인 소비를 최대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비슷한 차가 포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물론 이제 주행거리라든지 여러 기능들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1,000만 원이 싸다라고 하면 사실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여파들이 이제 딜러들이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재고량을 좀 줄이고 판매 대수를 좀 줄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럽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약간 기대감을 돌려볼까요? 기아가 유럽에서 50만 대 넘게 신차를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뭐 미국은 조금 안 좋더라도 유럽 쪽이 좋으니까 신차 기대감 가져보기는 좀 어렵나요? 저는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유럽에서 좀 잘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 점유율은 거의 한 뭐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에서? 유럽 내에서 3위까지 올라와 있고 뭐 독보적인 폭스바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이제 뭐 1, 2위를 다투긴 어렵지만 지금 3위까지는 올라와 있고 유럽 시장 내 점유율도 한 5% 정도로 순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 일반 차량들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들도 잘 팔리고 있어서 일단 뭐 저는 이게 유럽이 근데 아무리 좋아도 사실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이어서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그 실적의 베이스를 깔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얼마나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셀트리온에서 제약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가 허가가 됐을 때 유럽에서 1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가는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오지 않아서 못 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것처럼 결국엔 시장 자체가 유럽보다는 미국이 훨씬 크다라는 부분이 약간 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대비해서는 좀 덜 빠진 상황,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어갔습니다. 두 기업 모두 주가 전략, 그러니까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과 신규 접근을 노리는 분들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사실은 지금 방법이 뭐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예, 52주 신저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뭐 매수를 권유드리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기관들은 지금부터 이제 자금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살 수 있겠지만 네. 개인들은 이제 자금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세가 좀 전환될 때 사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물려 계신 분들은 추세가 좀 전환될 때 뭐 수량을 좀 늘리셔서 단가를 내리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그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회를 좀 보셨다가 네. 지금 주가는 뭐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 사도 뭐 상관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롱텀으로 기다리시지 못하시니까 대부분 다 그럴 때는 오히려 지금 IRA 법안이 어느 정도 뭐 이 세부 시행 규칙이 아니든 포함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정해지는 뉴스가 이제 확정되고 나서 사실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 기아차 자동차주, 오늘 현대차 52주 신저가 기록한 데 따른 시장의 현황과 또 주가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